브랜딩 전문가이자 오리지널 코드의 저자인 오은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김밥 드시다가 그렇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나 조금만 먹을게라고 하고 한 2줄 먹은 것 같아요. 약간 부연 설명해드리면 대표님과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블럭 10분 옆에 거리? 예,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요. 이제 약간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질문들을 보는데 이렇게 질문이 재밌으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 이게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기분이 좋은 말이 질문 잘 뽑았다.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정보보다는 이 사람 자체로 기억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잊히잖아요. 좀 잊히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잔상이 남는데 그 잔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감정 덩어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묘하게 기분이 좋아가 있고 누군가는 묘하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가 있는 건데 그럼 매력은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왜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지? 난 그게 반복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맞아. 나는 별로던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도 PD 할 때 거의 100팀 넘는 연예인들을 만났을 때 이걸 느꼈어요. 아무리 좀 뛰어난 아티스트더라도 태도가 별로면 저한테도 매력적으로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을 좀 타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매력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한다가 저는 다른 말로 하면 배려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언니가 오면 배가 고프겠지? 해서 뭔가를 먹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배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거죠. 뭐 이 사람이 시장하든 말든 우리는 만나서 일을 하기로 한 거고 뭐 정보를 주고받기로 한 거고 그러면 바로 그냥 업무로 뛰어들어야지. 뭐 배려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은 진도가 나갈 수 있겠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나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상대방한테 맞춘다 뭐 이런 것보다 배려심이 깊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타인 배려가 있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되게 난 그 사람 좋았어. 매력적이었어.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매력의 상호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히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려를 아무리 해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끝나지 매력의 한 끗이 부족하다. 나는 늘 배려를 해주지만 좀 차이곤 한다. 일단 모두에게 매력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면 내가 왜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빨리 차이고 왜 어떤 사람하고는 그래도 좀 길게 가나 그냥 내가 매력이 되게 들쑥날쑥한가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나이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대로 있어도 어떤 조합은 당신 되게 매력적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맞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나는 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되게 불안정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우리 히리들 아직 짝을 못 만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그렇게 부동산 채널에만 나가면 악플이 달리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똑같아. 재테크 부동산 채널만 나가면 네가 몰라냐 막 맞아. 악플이 막 엄청 달려요. 근데 우리 히리들이 그렇게 유익하다 고맙다 댓글 맞아. 달아주시는 달아주시는 걸 보면 네. 근데 아무리 맞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책에 어. 닿아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잔소리로 느껴지나 봐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게 진짜 신기한 게 이라는 채널에 나갔는데 딱 그랬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과 좀 다르다고 느끼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히리들께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 사연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내면의 콤플렉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이시래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느낀 콤플렉스를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고쳐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의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오히려 단점이 여러분의 매력이 되는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현실에서 자꾸
자꾸 컴플렉스로가 음, 되어서 음. 좋게 생각하려고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왜 어떤 단점은 음. 매력이 되고 왜 어떤 단점은 또 컴플렉스와 또 음. 단점으로 남을까요? 그러니까 매력이 된다는 거는 타인 속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내 단점이 쓸모가 생기는 순간 매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쓸모가 되는 순간. 쓸모. 저의 얘기를 해보면 전 너무 생각이 많아서 되게 구박을 많이 받고 컸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왜 뭐 실행해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생각 좀 하고 있어. 이러면 뭘 아직도 생각해? 막 이렇게. 뭐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막 너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느라고 넌 돈은 못 벌겠다 야. 이렇게 어른이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나 또 이러고 있다 하고 나를 되게 단점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게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 못 고칠 거면 그냥 이걸 장점으로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락 속에 들어가 보면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생각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이 많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쓸모로 제공을 한 거지. 좀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다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다니, 이런 말들이 막 오면서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이 오는데 그러고 일도 잘 되고 콘텐츠도 잘 되고 생각해보면 나의 그 쓸데없는 굉장히 많은 생각 그게 누구한테는 엄청 쓸모가 있구나. 근데 그러고 그게 좀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이걸 잘 쓰면 누군가한테는 약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약으로서 쓰기 시작하면 그 단점이 오히려 복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한 선의와 쓸모로 타인을 오히려 치유하면서도 나를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히릿은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하면 좋을까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들 앞에서 좀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맞아. 욕구들이 있잖아요. 막 맞아. 괜히 내 단점 보여주면 매력 없어 보일 것 같고. 맞아. 저도 컨텐츠적으로 늘 고민을 했던 게 오랫동안 제가 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 영상처럼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좀 AI 같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놓고 말해 뭐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버벅이고 실수하는 라이브도 좀 해보면서 조금 더 다가갔을 때 우리 히릿들이 더 저를 친근하게 여겨주시고 많이 체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침이 나오니까 이걸 좀 들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 너무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내 매력을 모르겠다. 본인의 매력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또 우리 히릿들이 해주셨는데 저도 초기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게 진짜 나인지 히렌체라는 페르소나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진짜 나다움이 어떻게 구분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그 질문이 넘버 원이에요. 나는 평범한 것 같아. 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모르겠어. 이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에서 특히 저는 어디로 가는 걸 되게 좀 불편해하냐면 난 되게 별로야까지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 도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네. 아예 그 말을 못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챗봇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나의 태어난 정보만 넣으면 넌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가득한 매력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말을 걸어버리는 존재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 챗봇을 돌려보면 사람마다 다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대화를 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패턴들이 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복할 것 같은 행동을 짚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 아하. 힘을 주지 않는데 나는 맨날 거기 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저는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 저한테 있다라고 하냐면 누가 엉켜 있는 걸 보면 못 봐. 이 사람이 뭔가를 헤매고 있어. 그러면 그게 왜 못 풀고 있지? 그게 뭐 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가서 그 엉킨 걸 막 풀어내. 그리고 풀어내면 기분이 좋으니까 풀렸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거꾸로 강점이 나는 좀 그냥 평화롭게 그냥 늘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게 강점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랑 정반대 성격. 그러면 진짜 나다운 매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나한텐 너무 수월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건데 남들한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를 찾아보는 게 1번인 것 같고 근데 그걸 찾고 나면 근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로 넘어가요.
도메인을 정하면 좋아요. 오, 그게 뭘까요? 저는 엉킨 걸 풀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엉킨 걸 풀어주는 도메인을 컨텐츠로 정한 거예요. 오. 이 사람 컨텐츠가 엉켜있네? 이걸 풀어줘 볼까를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도메인이 다이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식단이 엉켜있지?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텐데?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또 도메인이 뭐였냐면 건강. 왜 잠을 저렇게 자지? 그럼 건강이 엉킬 텐데? 그러니까 도메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이 다이어트였을 때는 다이어트란 도메인 안에서 엉킨 걸 자꾸 푸는 사람이었던 거고, 건강으로 갔을 땐 건강 안에서 자꾸 그걸 푸는 사람이었던 거고, 이번엔 컨텐츠 도메인으로 오니까 왜 엉켜있는 채로 두지?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저랑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세무 도메인 위에서 그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 이 사람 왜 숫자가 다 엉켜있지?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도메인 더하기 나의 강점을 결합을 시키면 누군가 그게 엉켜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무기이자 매력이 되거든요. 별로 애쓰지 않는데 그냥 남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영역. 그냥 내가 뭔가 되게 노력하는 게 아닌데 되게 나답게 그냥 하는 건데 나도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충전되는 그 어떤 것. 그거의 교차점을 찾아보는 거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무슨 약간 점쟁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저를 막 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간 울컥했어요. 맞아. 왜 울컥하죠?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해받으니까, 공감받으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많은 히릿들이 좋아하시겠다 하고서 영상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었나 보다. 리액션을 보면 알잖아요. 되게 선의로 준비를 했는데 그럴 때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타인 사고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좀 타인 사고력을 기르는 이런 루틴이나 뭐 습관, 생각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게 뭘까를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온한 일상 가운데 뭘 원할까 보다 뭐가 좀 답답할까? 뭐가 좀 힘들까? 지금 뭐가 좀 고민일까? 라고 하는 그 손밑에 가시 같은 그게 뭘까를 찾고 그거를 정말 딱 해결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피부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피부가 즉각 해결이 되는 순간 기분이 100배 좋잖아요. 그냥 평소에 그냥 꽃다발 하나 준 것보다 한 100배 좋잖아요. 맞아요. 그걸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챙겨주네 할 때 우리는 훨씬 기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인 사고력을 발휘한다는 건 컨텐츠에서도 내 타겟 어디언스가 오늘 뭐가 아플까를 생각하면 훨씬 컨텐츠가 뾰족하게 나가는 것 같고 이 사람 요즘 이런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하는 걸 찾고 그걸 채워주면 확실히 상대방이 감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요. 이거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딱 떠올랐거든요.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이 그쵸. 멘트 이걸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지금 불편하시죠? 그쵸. 지금 아침마다 머리 말리려면 시간 맞아. 없잖아요. 우리 막 맞아. 이거 헤어드라이어 쓰면 막 네. 이러는데 불편한 그 시간 없는 네. 거 그거를 긁어주시니까 그치. 나도 모르게 사게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기가 막히게 긁는 얘기를 잘해주시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콘텐츠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솔직하면서 호감 가는 게 그 경계를 오가는 게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끗 차이로 무례할 수가 있고 호감 가는 솔직함과 무례한 솔직함의 차이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정말 받는 사람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 솔직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면 호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되게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솔직이란 단어를 앞에 붙인 다음에 주장할 때 있잖아요. 맞아. 뭔지 알죠? 내가 솔직히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치. 도움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되게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되게 맞는 사람인데 맞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한번 선심 쓴다. 맞아.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 나니까 해주지. 자기를 너무 이렇게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이제 그럴 때에는 아무리 솔직해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 선의가 느껴질 때는 우린 되게 고마운 것 같고 이 사람이 솔직이란 단어를 앞에 붙임으로써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구나. 그냥 자기가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걸 나한테 이렇게 한번 으르렁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느낄 때에는 아무리 그 앞에 뭐 솔직히 어쩌고저쩌고 붙어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언니 그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게 좀 타이밍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똑같은 말도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했을 때는 맞아. 선의로 느껴져요. 맞아. 근데 필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주간에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나 우리 남편 아직도 삐져 있는데 아팠어. 아팠는데 나는 이분이 지금 바쁜 게 보이니까 얼른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랑 계속 통화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프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서럽게 들리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들리는 거야.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기를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른 가서 일하라고 해주는 거를 배려라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정말 받는 사람 컨디션 따라해요. 맞아. 근데 대표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관계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컨텐츠를 좀 생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보시는 분의 타이밍에. 그래서 악플이 달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럴 수 말이냐면 있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맞아. 보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맞아.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분이 만약에 컨디션이 달랐다면 선풀을 다실 수도 있는 맞아. 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면 앞에 우리가 사담하는 걸 참아준다? 맞아. 정감 있다 그러고 맞아. 오히려 되게 막 친해진 느낌이라 그래요. 맞아. 근데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 그러면 앞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편집이 성의가 없네 군더더기가 많아 막 이러는 거지. 다 받는 사람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내 중심을 잡으시고 나서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없는 메시지다. 네. 솔직한 것도 좀 무리하지 않게 잘한 것 같다 하셨으면 네. 누가 만약에 컨텐츠를 만든 입장에서 악플을 달았다? 그냥 그분이 나랑 안 지금 맞는 받아들일 거야.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네. 타이밍이 안 맞는 걸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걸 너무 의식해서 나다움을 버리면 그럼 내가 기빨려요. 그리고 컨텐츠의 엣지가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악플을 좀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 이유가 1년간 되게 댓글을 다 보고 다 신경 썼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저를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자기 색깔이 사라지죠. 엣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악플이 달리겠지? 저의 칼라를 자꾸만 되게 무뎌서 뻔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좀 짓궂은 질문하고 싶은데 대표님은 조금 유치하게 이렇게 대응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론 유치한 솔루션이 속 시원하고 도움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우기는 뭐 이런 상사들을 만나면 히릿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 동료가 저에게 해준 조언인데요. 트렌치 코트에 잠깐 한 손을 넣은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든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면 정말 막 퇴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사라지면서 그래 이게 다 인생 별거 아니고 그냥 웃기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좀 뭔가 좀 그 유치한 그 대표님만의 모먼트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항상 너무 우아하고 완벽하셔가지고 약간 장난하면서 넘기실 때도 있어요. 멘트 같은 걸로. 뭐, 니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냥 오히려 거꾸로 네 말이 다 맞아라고 해버려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맞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힘겨루기를 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약간 비웃듯이 맞죠. 너무 맞는 말이죠.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 맞아요.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독서를 그쵸. 제 생각이 너무 많긴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분이 하는 말을 너무 전적으로 인정해드리면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왜 맨날 일만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나를 되게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개미는 뚠뚠 난 일개미야. 넌 배짱이라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이거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리액션인데요. 네. 요즘 말로 맑은 광인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말이 다 맞아. 어떡하지 난 개미인데? 막 이러면서 일개미는 진짜 할 말 넌 없겠다. 좋겠다. 일개미 아니라서. 막 이러면서 우리 히릿들이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릴스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그냥 저를 찾아가는 얘기들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더 어른이 돼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쩌죠? 이런 좀 귀여운 질문이었어요. 그 후회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드는 몇 가지 좀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건 책에도 적었는데 전 이 책이 5년 차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콩목달 강의는 첫 해에 진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출간제의 진짜 많이 받았어요. 못 썼어.
이제 1년 떠든 얘기를 어떻게 감히 책으로 적어. 못하겠는 거야. 내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제 5년쯤 몇천 명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변했으니까 이제는 N수가 좀 되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서야 용기를 낸 건데 그래서 너무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완벽해지는 걸 기다리면 영원히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영원히 안 오고 오히려 내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완성도를 높이는 그 과정을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솔하게 담는 건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옛날 걸 봐도 그때 나 참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했네라고 하는 건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토록이나 질문을 남길 정도로 신중하신 분이라면 아마 평균 이상의 신중함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검열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거를 좀 몇 프로만 줄여도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로움이 되게 많을 텐데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컨텐츠가 요즘 워낙 범람해서 음. 흘러가요. 5년 전 영상까지 노출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노출이 됐을 때 인간미 넘친다고 좋아하기도 해요. 저는 자주 수업 시간에 오픈하거든요. 10년 전 썼던 블로그 별거 없어요.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와 선생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쌤도 나랑 똑같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맞아. 이 사람의 시작이 이랬다면 나랑 별로 다르지 않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게 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좋은 맞아.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도 완벽했겠지라는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맞아. 저도 그래서 안 내려요. 첫 영상. 맞아. 히트를 한 번씩 보시라고. 그리고 그 말이 막 끄집어내줘서 막 과거로 막 용구일 먹을 정도가 되려면 그 우주 대스타가 돼야 돼요. 정말 큰 스타니까 사실은 그거는 다 돈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맞아. 금융치료 하시면 돼요. 금융치료가 가능한 수준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땐 또 맞아. 다른 해결법이 있으니까 맞아. 그냥 일단 지르십시오.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개성을 찾는 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의 편견에서 내가 개성 있고 싶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성 있다의 정의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철저히 개인의 취향이에요. 맞아. 근데 내가 모든 인간의 평균으로 생각했을 때 개성 있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를 개성 있게 느낄 수 있는 그 코호트 내에서 그 집단 내에서 내가 개성 있고 싶어 이러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항상 달리는 그 별명이 뭐냐면 우리에겐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커뮤니티 안에선 저를 연예인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알아요. 제가 일반인들 소개 또는 TV에 나갔을 때 또는 어딘가에 섞여 들어갔을 때 절대 연예인 레벨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그룹 안에서 당신은 특별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난 전 세계급으로 전국급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첫 번째로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피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왜냐하면 전 옛날에 책을 읽다가 되게 공감했던 문장이 우리는 어차피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만 기분이 좋지 아무나 인정한다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훨씬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좁혀서 내가 이 그룹 안에서는 나의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니까 이걸 좀 많이 발산해 봐야 되겠다. 발신해 봐야 되겠다. 좀 형태를 바꿔서 사람들이 진짜로 고맙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건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를 향해서 그걸 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쉽지 않더라.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성을 물어보셨으니까 이 집단도 일단 제일 내가 어떤 집단에 인정받고 싶은가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더 살리고 싶은가. 맞아.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는 참 성숙한 매력이 있어. 의젓해. 그 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애어른이냐고. 성숙하다, 애어른이다. 뭐 그 친구들 날 노인네 같다. 언니라고 불러요. 친구인데 맞아. 언니 같다고. 맞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워딩으로 이걸 바꿨더니 나의 개성으로 이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왜 나는 귀여운 매력이 없어. 나는 늘 노안이야. 나는 왜 늘 어른 같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언님이 좀 우아미 이쪽으로 가기로 방향을 맞아. 잡았더니 맞아. 훨씬 스스로 납득할 만한 개성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좀 키워드를 바꿔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개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되게 부정적인 단어를 붙이면 그냥 괜히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데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말이 느리고 중저음이고 막 이러니까 어렸을 때는 재미없어라는 말을 들었었어. 목소리 톤도 말하는 속도도 재미없어. 지루해. 그래서 난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그렇고 오코목달 식구들도 그렇고 듣고 나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 뭔가 내 마음의 안식처야. 막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지루해 재미없어에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자꾸 워딩을 붙여보면 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사람이 결국은 정보 자체보다 이 사람들을 선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딱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누구?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채 너무 많이 시작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난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반쪽짜리예요. 그게 누구를 만나는 순간 완전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의 매력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있다. 발견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요걸 고민해보면 되게 많은 게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를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물음표가 다 머릿속에들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이제 AI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고유한 나만 남는다는데 고유한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 고유한 나를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들 답답해 하시는 거 같이 앉아서 고민한다 생각하고 책 펴놓고 아 나는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런 대화하듯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